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6라운드 첫 경기입니다. 자, 화성시 코리오와 수려한 합천의 대결 보내드릴 텐데요. 오늘 박정상 구단의 해설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규리그 18라운드로 치러지는데요. 이거를 좀 초중 종반으로 나눠본다면 오늘 6라운드 초반의 마지막 한 수쯤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포석이 끝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지난 5라운드까지의 경기가 전승팀도 없고 전패팀도 없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까지 치열했던 시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뭐 아주 달려나가는 강팀도 없고 약팀도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그 포석의 마지막과 중반전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자, 6라운드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순위는 어떻게 매겨졌을까요? 오더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려한 합천과 화성시 코리오가 대결을 치르는데요. 이번 시즌 돌입하기 전에 수려한 합천이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자리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생팀의 그 불리한 점이 분명히 존재했었고요. 아무래도 보유 선수들을 많이 할수록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려한 합천팀이 지금은 뭐 랭킹의 가장 위쪽에 올라가 있고요. 화성시 코리오 팀은 반대로 강팀으로 분류가 되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중위권에 있습니다. 양팀 모두 오늘 경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1국에서는 홍기표 선수와 박상진 선수의 만남이 성사가 됐습니다. 네, 퓨처스리그 홍기표 선수가 팀의 4지명 유수환 선수를 대신해서 대타로 출전을 했고요. 박상진 선수는 바둑 리거로 이제 첫 시즌인데 지금까지는 2승 2패로 평타를 치고 있습니다. 자, 2국에는 화성시 코리오의 주장이죠. 박정환 선수가 배치가 됐는데요. 김기용 선수를 고근태 감독이 기용을 했습니다. 네, 이 두 선수의 대결은 커리어나 랭킹 뭐 이런 면에서는 사실 좀 체급 차이가 나는 대결입니다. 하지만 뭐 한 10년 전의 일이긴 한데요. 김기용 선수가 신예대회 결승에서 박정환 선수를 누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승컵을 가져왔었고 상대 전적면에서도 김기용 선수가 살짝 앞서 있습니다. 오늘 가장 눈길이 가는 대결입니다. 3국에서는 원성진, 박영훈, 황소 대결이 또 만남이 성사가 됐습니다. 네, 최철한 선수까지 해서 이 3명의 선수를 신예기사 시절에는 송아지 삼총사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황소 삼총사로 불리우면서 이 동갑내기 라이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두 선수는 굉장히 많은 그 전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두 선수의 맞대결에서는 사실 뭐 거의 5대5 승부가 나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대결이 좀 적었고 오늘 대결이 4년 만의 대결입니다. 4국에서는 또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최재영, 박승화. 네, 두 선수 모두 팀의 5지명, 4지명이지만 3승 1패씩 기록하면서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국입니다. 송지훈 선수와 이지현 선수가 만났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송지훈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네, 하지만 랭킹이나 뭐 올 시즌 전적에서는 이지현 선수가 앞서 있기 때문에 그냥 5대5의 재미있는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성진 선수와 박영훈 선수의 상대 전적 상당히 많이 뒀는데요. 네, 거의 5대5 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송지훈 선수가 3대1로 앞서 있고 김기용 선수가 박정환 선수에게 3대2로 앞서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자, 오늘 양팀 간의 대결에 있어서 역시 승부의 키가 될 대국이라고 한다면 3국일까요? 저는 3국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일단 양 팀에서 뭐 승리 카드라고 할 수 있는 두 선수의 맞대결이기도 하고 네. 또 라이벌로서의 어떤 자존심 대결이기도 하고 그 3국을 따내는 팀이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양팀 모두 양보할 수 없는 대결입니다. 자, 6라운드 1경기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려한 합천 그리고 화성시 코리오가 6라운드 첫 경기에서 만났습니다. 수려한 합천은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번 시즌 강팀이고요. 특히 화성시 코리오는 뭐 개막이 되기 전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이 됐던 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1국에서는 홍기표 선수와 박상진 선수 두 선수가 만났고요. 상대 전적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네, 두 선수의 첫 대결이기도 하고요. 신예들을 잘 막아내는 홍기표 선수와 한창 치고 올라가는 박상진 선수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 대결도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자, 2국에서는 김기용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만났고요. 김기용 선수가 박정환 선수를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3승 2패를 기록 중이고요. 신예 시컬전 결승에서도 두 선수의 결승 대결 김기용 선수가 우승 바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마주 앉은 친구 대결입니다. 자, 원성진 선수와 박영훈 선수. 쉽게 승부가 예측이 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의 기세나 뭐 랭킹 그리고 이번 시즌 전적 이런 것은 박영훈 선수가 분명 앞서고 있습니다만 라이벌 대결이라는 것은 뭐 그런 것은 사실 무의미하거든요. 당일의 기세와 상대성 뭐 이런 면으로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화성시 코리오의 이지명, 원성진 선수 이번 시즌 출발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네, 지난 라운드에서 이호승 선수에게 패하면서 팀의 패배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안고 이번 라운드에 임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합천을 이끌고 있는 박영훈 선수 3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팀 성적과 개인 성적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네, 박영훈 선수 하면 항상 바둑리그에서는 정말 좋거나 정말 안 좋거나 뭐 이런 시즌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리그 통산 성적을 보면 역시나 박영훈이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까지 통산 다승 4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박영훈 선수가 흑번으로 출발을 하게 됐고요. 왠지 두 선수의 대결이니까요. 좀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포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애매하네요. 네. 나왔다고 해야 할까요? 나오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뭐 안 나왔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날일자로 걸쳤을 때, 소목에 날일자로 걸쳤을 때 저렇게 백이 날일자로 받는 이 수도 최근의 어떤 유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전에 많이 두던 수법은 아니고 여기를 이렇게 벌리는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3도 그렇고요. 역시 이렇게 두 선수가 계속해서 자신의 수법을 업그레이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뭐 정상권에서 활약하는 것이겠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또 다소 박영훈 선수다운 출사표인데요. 네, 박영훈 선수가 사실 좀 일반 그 사석에서 만나면 엉뚱한 면이 있는데 뭔가 이게 보여지는 모습은 역시 노력파이기 때문에 항상 좀 꼼꼼하게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런 쪽으로 좀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원성진 선수는 이기는 바둑을 두겠습니다라는 또 각오를 밝혀주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박영훈 선수가 이 다가가는 자리 정말 좋은 자리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백돌이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높게 있기 때문에 다음에 흙은 이쪽을 달리거나 혹은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가는 게 다음에 후속 수단으로 굉장히 통렬하거든요. 좋은 자리이고요. 여기서 백이 이제 침착하게 둔다면 여기를 두고 이 정도로 날일자를 둬서 그냥 쉽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원펀치 아니겠습니까? 원성진 구단이라면 이제 저런 수가 나와야죠. 그렇다면 또 두 선수가 이 기풍에 있어서는 좀 상반된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원성진 선수가 좀 더 전투적이고요. 박영훈 선수가 좀 더 당장은 참더라도 일단 계산을 통해서 뭔가를 이끌어내는 그런 류의 바둑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색깔은 좀 다릅니다. 특히나 또 서로를 잘 아는 두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초반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도 참 궁금해집니다. 네, 두 선수의 대결은 항상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더 재밌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두 선수를 만나왔기 때문에 오늘 대결이 그래서 더 궁금해지고요. 항상 정말 어렸을 때부터도 실력이 크게 차이가 안 났던 것 같아요. 제가 원성진 선수를 처음 만난 건 7살 때고요. 박영훈 선수를 처음 만난 건 한 9살 때쯤이거든요. 조금 더 늦네요. 네, 근데 아주 어렸을 때는 원성진 선수가 박영훈 선수보다 약간 셌고요. 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쯤에는 약간 셌고 입단도 1년 빠릅니다. 하지만 뭐 세계 무대에서 활약한 것은 박영훈 선수가 좀 더 앞섭니다. 특히 또 박영훈 선수는 최근까지도 세계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영훈 선수가 최근 한 3년, 4년간의 성적만 놓고 보면 한국 바둑기사 중에서 아마 신진서, 박정환 선수 이외에는 성적이 가장 좋을 거예요. 네. 그 정도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알아온 두 선수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배경에는 또 어떤 생각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더 이기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뭐 또래 간의 대결이고 오랫동안 알아왔던 대결일수록 더 지기 싫은 마음은 강렬할 겁니다.
두 선수 무려 4년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이 30번째 대결이고요. 이 상대 전적에서는 박영훈 선수가 단 한 발짝 앞서 있습니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을 또 분석해보는 것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원성진 선수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박영훈 선수가 원성진 선수에게 많이 이겼고 뭐 결승 무대에서도 승리를 거두기도 했었고요. 그런 면이 있었는데 물론 최근이라고 해봤자 가장 최근이 4년 전 기록이긴 합니다만 네. 네, 최근에 원성진 선수가 상대 전적면에서는 5연승을 기록하다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한 판의 대국, 마지막 대국에서 패했고요. 원성진 선수도 박영훈 선수를 상대로는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만 합니다. 뭐 자신감은 서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서로 너무나도 잘하는 기사 간의 대결이고요. 보통 이 선수들의 대결에 있어서 분석을 할 때 사용되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상대 전적이 될 수도 있고요. 이 기풍의 상성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두 선수의 상성은 좀 어떤가요? 근데 상대 전적에서도 나타나듯이 사실 상성이 크게 뭐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뭐 당일의 컨디션도 뭐 중요할 것 같고요. 너무 오랫동안 봐왔고 너무 잘하는 기사니까요.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이제 송아지 삼총사라는 단어가 나왔던 것이 그 한국기원에서 발행하는 바둑 잡지죠. 월간 바둑에서 원성진, 최철한, 박영훈 선수가 그때는 이제 신예 강자이던 시절인데요. 정상권은 아니었습니다. 그 세 명의 선수가 매월 핫 이슈 대국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해설을 하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대화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세 선수를 묶어서 송아지 삼총사로 불리기 시작했고요. 그 뒤에 나이가 이제 뭐 25, 뭐 이렇게 됐을 때도 송아지라고 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그 뒤로는 이제 황소 삼총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거의 뭐 한 365일 중에 한 300일은 만나던 사이입니다. 예전에 그때 뭐 저도 같이 있었지만 그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두 선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재학생들은 매일매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모 선배 기사의 그 엄명에 의해서 저희가 거의 매일매일 이제 강제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친해진 것도 있고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을 함께 했었죠. 밥 먹을 때도 늘 같이 먹고 심지어는 뭐 나이가 어렸으니까요. 오락실을 가도 같이 갔고요. 네. 그 시절에는 뭐 정말 이 가족들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명절에도 만났던 것 같아요. 네. 명절에도 다들 집에 있다가 그냥 집에서 보내기가 좀 심심했는지 하나 둘 나와서 뭐 명절에도 다 같이 모여서 공부하기도 하고 바둑 두기도 하고 실제로 오락실도 많이 갔고요. 네. 네. 또 오락실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그 시절에 재미있는 에피소드라면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 제 기억에는 항상 처음에 다 같이 어떤 게임을 시작을 하면 박영 구단이 제일 못했고요. 원성진 구단은 항상 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영 구단이 바둑이랑 똑같아요. 좀 더 이렇게 노력을 해서 마지막에는 박영 구단이 제일 잘해요. 근데 그쯤에는 저희가 다른 오락이 이제 한눈이 팔려서 그 박영 구단이 잘하는 오락은 좀 상대해주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기풍이 생활에서도 묻어나네요. 네, 노력파였어요. 자, 박정상 해설위원도 오늘 대국이 또 특별히 또 재밌게 느껴진다고 했지만 한 명 더 있을 것 같아요. 최철원 구단도 이 바둑 재밌게 보고 있지 않을까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저희 또래 기자들은 다들 이 대국을 재밌게 볼 것 같습니다. 뭐 84년생, 85년생, 86년생 이 정도까지는 정말 그 학창 시절을 뭐 매일같이 보면서 바둑도 같이 두고 밥도 같이 먹고 뭐 그러면서 놀 때도 같이 놀고 뭐 했기 때문에 심지어 막 선배 기사들이 그 당시에 저희가 하도 이제 서로 연락을 많이 주고받으니까 너네들 뭐 사귀냐 막 이랬었거든요. 그만큼 또 오랜 시간을 함께한 두 선수가 오늘 바둑판 앞에서 마주 앉았고요. 네, 지금 초반 포석 단계에서는 조금 평범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텀을 바탕으로 힘을 쓰는 원성진 선수이기 때문에 초반에 그렇게 뭐 힘을 많이 쓰진 않고요. 특히나 여기를 붙이는 이 도발에도 박영훈 선수답게 이렇게 비껴서 받았기 때문에 초반에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원성진 선수의 별명이 아무래도 또 원펀치이다 보니까요. 네. 치고받는 싸움을 저는 주특기로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좀 유리한 데에서 싸우는 기풍이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이제 유리한 데서 싸우는 게 당연히 좋은 거긴 합니다만 누구나 그것을 꿈꿉니다만 원성진 선수나 이영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뭐 무리하면서 전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자신이 갖출 건 다 갖추고 나서 자신이 유리한 곳에서부터 싸움을 시작하려는 그러니까 두텀을 바탕으로 싸움하는 그런 기풍입니다. 한 번 더 붙여봅니다. 네. 계속 상대 신경을 한번 긁어보는데요. 여기까지 참을래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참을까요? 또 참나요? 손은 참는 쪽으로 나갔었는데요. 네, 참았습니다. 박영훈 선수 뭐 시원시원하게 결정해버리네요. 별로 고통을 안 느끼는 기풍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길게 가면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게 인공지능이 추천 안 한다고 해봤자 그래봤자 한 집 손해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쉽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 상대가 붙여올 때 지금처럼 이렇게 늘어서 받는 것이 좀 기세에서 눌렸다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느는 거는 그래도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여기를 늘었을 때는 이곳이 4칸이 되면서 침입이 거의 없어지죠. 그래서 이 간격이 좀 더 이상적이라면 이쪽 부근은 지금 여기는 2립인데 여기는 3립이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좀 더 가깝고 좀 더 두터운데 거기서 참은 거니까 이수가 좀 더 반발하고 싶게끔 그런 형태입니다. 상대가 또 응해주질 않으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네. 이거 뭐 젖히는 수가 당연하고요. 다음에 원성진 선수가 여기서 어떤 걸 보고 거기를 붙였을까요? 끊어가나요? 늘어가나요? 늘어갔습니다. 일단 굉장히 두텁게 형태를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약간 득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여기를 틀어 막아서 이 한 점을 가두는 것을 엿보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서로 사이좋게 또 한 번씩 자리를 비웁니다. 네. 백은 막아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일단 거의 막을 것 같은데 다른 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막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흑의 수가 좀 궁금한데요. 이런 데를 젖혀서 그냥 이 부분을 받는 것이 무난하고요. 받는 데 있어서도 이걸 이렇게 받아야 할지 아니면 뭐 이쪽 부분으로 받아야 할지 박영 구단이라면 또 이런 수를 그냥 스스럼 없이 두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장 차분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원성진 구단이 먼저 막아주질 않네요. 자, 중앙 쪽을 먼저 막아봅니다. 흑에게 이것도 좀 받아달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치받을 확률이 높고요. 치받고 밀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중앙 쪽을 좀 더 두텁게 형성을 하고 나서 그 흑이 어떻게 받을지도 좀 물어보는 의미가 있고요. 여기를 따내서 받을지 이어서 받을지 이런 걸 좀 물어보는 의미도 있고요.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백이 여기 안 막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밀어갔을 때 이렇게 치받는다면 다음에 여기를 잇는 게 선수입니다. 끊고 나가고 단수 치고 나서 이렇게 됐을 때 백도 이제 바깥쪽에서 조여 붙이는 게 꽤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여기를 안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한 번 더 밀어갑니다. 그냥 아래쪽으로요. 네, 저수가 냉정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한 점을 잡아봤자 이쪽 부분에서 많이 당한다면 그냥 안 당하는 쪽으로 저렇게 선택하는 것이 냉정합니다. 백은 지금도 막는 것보다는 좀 차단을 고려를 해봐야 할까요? 여기 막는 수는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엔 둔다면 이쪽 부분을 둔다면 여기를 끊을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고요. 끊어서 이을지 따낼지를 물어보고 나서 따낸다면 늘어서 이제 활용을 하고 바깥쪽에 백도를 두텁게 하고 있는다면 그 다음에는 막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막으면 여기 따내는 게 좀 두려웠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물어보는 거군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쪽을 두거나 아니면 이 부분으로 가거나 끊었습니다. 네, 쉽게 선택합니다. 빛의 속도로 받아드는데요. 원래 박영훈 구단이 저런 부분에 있어서 뭐 그렇게 많이 고민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쉽게 정리하는 편이기 때문에 또 약간은 속기파 쪽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착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영훈 선수 하면 또 한때는 장고의 황제라는 별명도 있었잖아요. 그 1시간 대국에서 강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속기에 강하기 때문에 1시간이 강한 것 같아요. 항상 이 속기 대결 같은 경우에는 상대도 시작부터 초읽기고 사실상이요. 본인도 사실상 뭐 10분의 제한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초읽기입니다. 근데 박영훈 선수처럼 약간 빠르게 착점하는 선수가 1시간 대국을 하면 보통 본인은 시간이 남고 상대는 초읽기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서 1시간 대국에서 좋은 승률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원성진 선수가 두터운 선택을 했습니다. 네. 박영훈 선수도 제가 아는 박영훈 선수라면 여기입니다. 자, 베개에 이수가 놓이자 인공지능 그래프는 자, 흑의 손을 조금 들어주었는데요. 인공지능이 떠올린 곳은 이곳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곳이 아니라면 이제 이쪽 부분으로 좀 더 치열하게 두는 수가 떠오르는데요. 일단 뭐 여기 막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도 않고 박영훈 선수를 상대로 하는 역시 저게 박영훈 선수의 기풍입니다. 두 선수 모두 차분하게 판세를 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박영훈 선수 오늘 모양보다는 이 실전적인 느낌으로 판을 짜 나가고 있고요. 지금의 진행이라면 찔러도 서로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변화의 여지가 생길 곳이 있다면 이곳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마저 이제 흙이 먼저 귀를 지키는 순간 바둑은 벌써 끝내기 둬야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또 쉽게 만들어주지 않죠. 네. 원성진 선수가 3-3 침입을 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늘고 날일자 가고 정리가 되는데요. 이 뒤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서로 쉽게 둔다면 여기를 두고 여기를 젖혀서 다음에 여기를 젖히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가장 무난합니다. 백은 날일자 하는 한 수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은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냥 쉽게 정리하는데요. 방금 전의 상황에서도 흙이 치열하게 두려면 여기를 둬서 이렇게 끊어지는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 보통은 이 변화는 흙이 피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박영훈 구단의 기풍으로도 이렇게 치열하게 두기보다는 안전한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또 얼마 전 11월 랭킹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박영훈 선수는 랭킹 7위를 지키고 있고요. 원성진 선수는 한 계단 떨어졌습니다. 네, 원성진 선수가 최근에 바둑리그에서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이제 큰 시합에서 한번 패했죠. 중국의 양딩신 선수에게 농심신라면배에서 패했는데요. 최근에 컨디션이 한때 좀 상승세에 있다가 살짝 꺾인 느낌이 있습니다. 백이 귀 쪽에서 받아뒀습니다. 네, 굉장히 실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거의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박영훈 구단이 뭐 이런 데를 역습을 가할지 그럼 원성진 구단의 기풍상은 틀어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싸움을 전개시킬지 아니면 뭐 침입보다는 흙이 여기를 벌리는 쪽을 선택을 할지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자, 흑의 선택 과연 우변일까요? 아니면 상변일까요? 박영훈 선수라면
그래도 이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너무 느슨한 것 같아서 이런 자리 아니면 왠지 침입은 안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침입 강렬하게는 안 할 것 같고요. 아, 세 칸입니까? 확실히 간결하게 둡니다. 가장 알기 쉽고 또 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만큼 후반전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뭐 이 기풍으로 20년간 프로 생활하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색깔을 버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이렇게 느긋하게 두다 보면 또 박영훈 선수의 후반이 워낙 강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박영훈 프리미엄이 있어서 상대가 약간 서두르게 되기도 합니다. 뭐 지금 장면에서 일반적인 발상이라면 이런 데 지키거나 아니면 글쎄 여기는 손 빼겠네요. 뭐 그쵸, 이수 보통인데 박영훈 선수를 상대로는 왠지 상대가 이렇게까지 침착하게 두고 있으면 좀 서두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원성진 선수는 역시 노련한 선수답게 그냥 자신이 지킬 곳 지키면서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선수 뭐 이제 바둑이 둘 데가 없습니다. 정말 끝내기밖에 없어요. 뭐 이런 데 아니면 그쪽인가요? 오늘 박정상 해설위원 백발백중인데요. 아, 여기 틀렸습니다. 여기.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수는 제 기풍으로는 못 두기 때문에 아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박영훈 구단은 대놓고 오늘 장기전을 예상하고 나왔고요. 원성진 구단은 상대가 그렇게 나와도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박영훈 선수 오늘 대놓고 장기전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보통 선수들이라면 이 박영훈 프리미엄 때문에 좀 조급해질 법도 한데요. 과연 원성진 선수에게도 이 박영훈 프리미엄 작용을 할까요?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 선수와 원성진 선수. 두 선수 바둑리그에서는 4번 대결을 펼친 바 있었는데요.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성진 선수가 이 상면 쪽을 좀 응수타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를 갔고요. 흑이 안쪽에서 받아주는 것은 좀 당했다고 보고 드디어 박영훈 선수가 한번 반발을 했습니다. 여기를 붙여서 백이 여기를 늘었다면 여기를 젖혀서 이 2점을 잡으러 갈 생각이었고요. 그러자 원성진 선수가 뒤로 느는 것은 흑이 좋은 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여기를 젖혔습니다. 이렇게 받아주는 것은 애초에 흑이 반발한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백이 모양을 잡아간다면 좀 자연스럽게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하기 때문에 백의 이수에 대해서는 거의 끊는 수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자, 끊는 수는 가능할까요? 끊는 수가 일단 일감이고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끊어갔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돌이 얽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정말 백이 이 양쪽의 흑도를 모두 끊으러 간다면 아주 과격한 수단이 이런 데 단수치고 이런 데까지 단수치고 이렇게 양호구 치는 게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에는 바깥쪽에서 2번 밀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한 칸 뛰면 이게 아슬아슬하긴 한데 한 칸 뛰는 순간 얼추 넘어갔습니다. 뭐 패가 있긴 한데요. 거의 넘어간 자세가 되는 게 백이 여기를 찌를 때 흑이 이 타이밍에 먼저 끊어서 이으면 넘어갔습니다. 원성진 선수가 단수 치는 선택을 했습니다. 설마 이런 그림 그리고 있을까요? 글쎄요.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입니다. 여기를 잇고 여기를 둘 때 뭐 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두고 밀면 말모하고 이 정도의 구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선택은 너무 과격합니다. 아닐 것 같아요. 하나 덜 밀고 했을 때에도 여기서 백이 이제 패로 버티려면 이렇게 내려서고 나서 패로 버텨야 되는데 이건 좀 너무 심하게 과격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자, 역시 중앙 느는 자리를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여기 꼬부리는 게 기분이 좋아 보이지만 막상 백이 받아주면 다음에 찝는 게 또 쌍립의 형태가 선수가 돼서 오히려 약간 아깝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흑이 차라리 이렇게 가서 다음에 장문 씌우는 걸 보는 게 좀 더 유리한 행마일 수 있습니다. 백이 이렇게 밀면 머리를 치면서 이렇게 만드는 자세는 흑도 괜찮으니까요. 흑이 중앙 두 점을 또 신경을 쓰다 보면 이 상변의 흑돌 좀 소홀해질 수도 있잖아요. 당장은 크게 위험하진 않지만 이 부분이 이제 흑이 두느냐 백이 두느냐는 굉장히 좋은 호점입니다. 백이 두는 순간 흑이 안쪽에서 살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바깥쪽의 두텀 공수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요. 좋은 자리입니다. 그냥 뒀어요. 어차피 이 두 점을 백이 공략하는 그런 수단은 잘 없다는 박영 구단의 뜻입니다. 흑이 입구자 하려던 자리 있잖아요. 네. 그 자리 백이 씌워가면 어떨까요? 여기를 씌웠을 때 이제 박영 구단 생각은 밀어 올리면서 다음에 역으로 이렇게 장문으로 덮어 씌우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백이 강하게 이쪽으로 올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흑마가 어렵네요. 박영훈 선수의 자, 이러한 의견에 대해 자, 원성진 선수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14번 남았습니다. 아직은 이 원펀치 휘두를 타이밍은 아닌가요? 지금 좀 빠릅니다. 박영 구단이 어떻게 보면 약간 함정을 파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이런 식으로 몰아가다가는 오히려 여기 한 칸 뛰는 행마가 나오면서 역습을 받아서 별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여기 씌움 당하면 백이 뭐 빈삼각으로 나와서 두는 것도 모양이 별로 좋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를 젖히면 또 이번엔 이쪽 약점과 여기를 계속 커버를 해야 되고 네,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였을까요? 좀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자리 좋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두거나 한 칸 뛰거나 이쪽 행마가 나올 시점입니다. 자, 역시 중앙 행마를 선택을 했고요. 자, 박영훈 선수의 선택은 입구자였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요. 결국은 이 상변의 호점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그 자리도 흑이 차지를 했고요. 네. 중앙도 결국 손이 돌아왔거든요. 원성진 선수가 이쪽을 가면서부터 시작된 싸움은 백이 약간 손실을 입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싸움은 흑이 실속도 얻었고 중앙 쪽도 먼저 가면서 지금 백이 약간 실속 없게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의 진행은 박영훈 선수가 살짝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일단 이쪽 안 받았네요. 여기 씌우는 것은 이렇게 두는 게 있다는 뜻이긴 한데요. 이게 이렇게 끊으면 여기 뒷맛이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여기를 두고 넘어갈 때 밀어서 지금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끼우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에서 백이 이 흑도를 공략할 수 없다면 이 세 점은 너무나 중요한 요석이었기 때문에 흑이 좋습니다. 30초. 백은 이런 데를 잇고 이제 흑을 끝까지 추격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수익기를 어떻게 하고 있을지. 7, 8, 9. 일단은 결행 못했습니다. 자, 중앙을 받아뒀습니다. 자, 인공지능 그래프도 자, 이번에는 백의 수치를 좀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저기도서 수치가 바뀌었다면 진짜 씌우는 거 노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를 둬서 이렇게 하고 여기를 둘 때 치중가는 이 싸움 봤던 것 같아요. 이 다음 진행은 어렵긴 합니다. 이 장면에서 흑이 그냥 여기를 둘 수도 있고 약간 고급 스킬을 시전한다면 여기를 끼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젖혀서 좀 다른가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있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밀어서 이건 흑이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워낙 세 점이 요석이기 때문에 그 싸움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원성진 선수가 조금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애초에 그냥 밀었을 때에는 여기를 호구 치고 젖힐 때 이렇게 2단 젖히는 게 계속해서 베개의 형태를 좀 무너뜨리는 수법이었지만 지금은 네. 이수와 이수가 있다면 여섯, 이렇게 됐을 때 왠지 흙의 모양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미리 붙여둔 교환이 네 번 백이 이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호구 치는 수가 그래서 지금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줄곧 또 속기로 일관해 오던 박영훈 선수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 출기 한번 사용을 했습니다. 역시 황소 대결이에요. 한 네. 번씩 서로 포인트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펀치답게 한 방의 잽으로 이곳에서 안 좋았던 싸움을 만회했습니다. 하나, 둘, 결국 한 칸이네요. 여기를 밀어가면 백이 젖히는 행마가 나오면서 오히려 건드렸다가 좌측으로 자연스럽게 진출을 시켜주면서 흙의 모양이 억제되기 때문에 별로 집으로 득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서로 가지고 있는 이 확정가들은 어떨까요? 좀 균형이 궁금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백집은 대략 한 40집 정도 될 것 같고요. 여덟, 아홉, 정말 집으로만 본다면 얼추 균형이 맞아 있는 것 같습니다. 덤을 제하고 나서 흙이 그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서로가 집 모양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그냥 네. 중앙에서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흑백 간에 서로 잘 어울린 바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성진 선수도 역시 중앙으로의 진출을 좀 모색을 해보고 있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건너붙이는 약점이 있는데 열. 지금 그쪽을 어떻게 보면 약간 유도했거든요. 이 건너붙이는 게 한눈에 확 들어오는데도 유도했습니다. 건너붙일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뒤로 젖히면 이렇게 하고 나서 끊어도 모양이 좀 무너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 건너붙인다면 원성진 선수가 어떻게 싸울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박영훈 구단도 손이 거의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30초. 하나, 뻔히 보이기 때문에 손이 나갔던 것 같긴 한데요. 네, 애초에 그 방향이 아니었을까요? 이수는 박영훈 선수 답네요. 지금 상대 약점을 노리기보다는 백이 여기 들여다보는 자신의 약점을 지키는 한 수입니다. 자, 상변에서의 약점은 흑이 지켰지만 그렇다면 자, 중앙에서는 백이 먼저 자, 선수를 행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교환이 있다면 이번에는 여기를 건너붙여 노리는 것은 아무래도 강도가 조금 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제 중앙에서 흑의 선택. 자, 어느 쪽일까요? 네, 모양은 별로 안 좋지만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쪽 부분으로 이제 행마를 하게 되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래프는 정확히 5대 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역시 박영훈 선수는 웬만해서는 좀 유연한 선택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돌과 돌이 맞부딪히는 선택이나 치열한 수를 선택하기보다는 좀 더 자신의 형태를 먼저 안위를 돌보고 그러면서도 두터운 수를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삼십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원펀치라면 여덟, 그래도 두텀을 좀 선택한다면 일단 이 부분을 어떻게 둘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다음에 박영훈 선수가 이런 데를 가서 여기 뚫는 것을 보면서 이 두 칸도 조금 보고 다음에 이런 데를 늘고 이렇게 모양을 잡으면 좀 더 좋은 자세이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을 먼저 떠올렸고요. 한 칸 띄는 것은
붙이고 나서 다음에 여기 호구 치는 것을 보고 백이 늘면 이건 근데 약간 발이 느리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성진 선수가 다음 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손이 급하게 나왔습니다. 네. 확신을 갖고 착수하진 않았습니다. 우변 쪽에서 손이 나왔고요. 그렇다면 앞서 보여주셨던 그 변화는 흑이 가능해졌다고 봐야겠습니다. 이쪽 부분이 지금 박영우 구단이 그쪽보다도 오히려 이제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가르고 나가면 이쪽 건너붙이는 것도 있고 여차하면 이제 이 부분의 약점도 좀 노릴 수가 있고 그리고 흙이 두터워지는 순간 백이 여기를 침입할 때에도 이제는 약간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좀 더 두텁게 상대의 돌을 가르는 편이 낫다라는 판단입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원성진 선수가 자, 이 부분에서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네. 뭔가 이 부분 어딘가를 행마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약간 열분도 분명히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데를 둬서 이렇게 교환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일단 자신의 형태를 조금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서 행마를 찾아보는 것이 일감에 가까운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지나가는 길에 선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빠르게 받아뒀고요. 백으로서는 역시 중앙에서의 행마가 고민입니다. 흙을 건너붙인다거나 해서 바로 전투를 걸어가는 것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이쪽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축이라면 이렇게 한 점을 버리면서 10초. 하나, 바깥쪽을 두텁게 하는 게 득인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넷, 이건 좀 판단이 애매한데 여섯, 일곱, 여덟. 득인지 어떤지 모르겠고요. 반대로 이제 흙이 여기를 늘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를 늘고 나서 다시 여기를 건너붙이는 거를 좀 보면 백이 생각보다 커버해야 할 곳이 많기 때문에 네, 뭔가 이 부분에서 좀 더 두텀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응수타진이 나왔습니다. 한 발 더 갔습니다. 확실히 박영우 선수와 원성진 선수를 비교하면 원성진 선수가 좀 더 강한 수가 많이 나오고요. 박영우 선수가 좀 더 참는 수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 그런데도 균형은 잘 맞아 있어요. 네, 지금 거의 5대5 승부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받아주었고요. 백이 막아가는 자리도 좋은 자리일까요? 이쪽이요. 네. 네, 이수 자체도 꽤 두텁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의 백의 열분과 이쪽 부분의 백의 열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자신의 형태를 구축한다고 한다면 이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결정을 했을까요? 아홉. 반대로 들었습니다. 여기를 흙이 나오는 게 뭐 크게 두렵지 않다는 거네요. 흙이 이쪽으로 모양을 잡으면 뭐 백이 이런 데 나중에 붙여서 이렇게 처리되는 것도 기분이 좋고요. 다른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박정상 해설위원이 예상하는 네. 박영훈 선수의 다음 한 수 어디가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거기 한 칸이나 늘거나 이쪽 그래서 그쪽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수 아니면 이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백이 여기를 뒀을 때 흙의 호구가 분명 모양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백이 여기를 뒀을 때는 더 이 자세가 좋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흙이 이쪽이 아닐까 싶었지만 지금은 한 템포 빠르게 건너붙이는 쪽에 손이 왔습니다.
계속해서 좀 가능했던 약점이었는데요. 지금도 강력할까요? 일단은 어느 정도 통할 것 같습니다. 백이 여기서 가장 강하게 된다면 끊고 받을 때,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전투 전개인데요. 아. 이건 백이 모양이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자, 원성진 선수는 아예 손을 돌렸습니다. 이거 서로 추구하는 바가 너무 다릅니다. 이 자리가 좋은 자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연타가 된다면 이건 흑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연타하거나 아니면 뭐 박영훈 선수가 두텁게 여기 꽉 이렇게 이어두거나 어떻게 두더라도 중앙 쪽이 꽤 괜찮아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좌측을 막았다고 해서 이 수 자체가 이 부분으로 뭔가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 자세가 백이 취한 자세보다는 더 괜찮아 보입니다. 네. 자, 하지만 뭐 인공지능은 큰 차이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두 선수의 판단이 충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게 반발이 없다는 뜻인데요. 여기를 단수 치면 반발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한 점을 잡아야 합니다. 반발하는 그림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반발이 어려운 게 백이 늘고 나서 여기를 둘 때 잡고 밀고 30초. 그 다음에 따내면 여기를 끊으러 가는 이런 진행이 예상이 돼서 이 뒷변화가 조금 어렵고요. 또 하나는 여기 반발할 때 지금은 여차하면 백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끼워서 둘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실전은 반발하진 못했습니다. 자, 원성진 선수의 생각이 맞다고 또 박영훈 선수가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저거 좌측에 별수가 없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되고 여기 젖히면 일단 중앙 쪽으로 백의 형태가 꽤나 두터워지거든요. 여기까지 다 선수입니다. 이 상태에서 넷, 여기는 원래가 이렇게 되는 자리고요. 여섯, 일곱, 맞고 끊고 두고 아홉. 여기서 이 부분이 일단 수가 없다는 거네요. 뭔가 맛은 고약해 보이는데 당장 수는 없다고 보고 이 진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원성진 선수는 이 단수 치는 교환을 하지를 않았고요. 그냥 눌러뒀습니다. 그냥 서로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바둑이 채 백수가 안 되었는데 벌써 반집 승부의 냄새가 네, 여기저기서 물씬 풍깁니다. 여섯, 벌써 긴장하시는 건가요? 네, 긴장됩니다. 서로 간에 분명 좀 엷은 모양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요. 자, 어느새 서로 또 두텁게 처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앞서 살펴봤을 때는 뭐 실리의 균형은 잘 맞아 있고 이 두터움을 활용해야 하는 그런 형세였거든요. 네, 역시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뭐 큰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앙에서 흑이 어느 정도를 얻었고 이곳에선 백이 약간 얻었고요. 아홉. 보통 이 박영훈 선수를 상대로 자, 지금처럼 판이 좁혀져 가면 좀 초조해지기 마련인데요. 네. 미세한 승부에서의 박영훈 선수는 워낙 정평이 나 있어서요. 이번 바둑리그에서도 윤찬희 선수를 상대로 미세한 반집 승부에서 역전을 일궈내지 않았습니까? 반패 하나 차이로, 패감 하나 차이로 반패를 이기고 반집을 이겼습니다. 여섯, 일곱,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역시 그 소신사한 능력은 살아 있습니다. 가르는 거, 네, 지금 거기 가르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나갔다 들어왔는데요. 중앙 쪽이 흙이 꽤나 두터워진 상황이라서
네, 저기 가르는 수가 일단은 백을 좀 괴롭히는 한 수가 됩니다. 자, 박영훈 선수의 자, 손이 빠르게 나올 만큼 자, 눈에 띄는 자리였습니다. 자, 밭전자를 째고 나왔는데요. 백이 이 수에 대해서 뒤로 받아둬야 한다면 좀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냉정하게 둬야 한다면 뭐 한 칸 뛰는 수나 이런 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 한 점을 잡으러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고 나서 이렇게 나간다면 가장 강력한 반발입니다만 다섯, 이게 뭐 잡히거나 할 돌은 전혀 아니죠. 여덟, 아홉, 네, 받아두었습니다. 권성진 선수가 참아뒀습니다. 자, 인공지능 그래프는 어느새 흙 쪽으로 좀 꽤 기울어 가는데요. 박정상 해설위원이 느끼기에도 저 정도의 차이인가요? 아니요, 저 정도 차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 중앙 쪽에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계속 만만치가 않고 중앙 쪽에서 그저 이수와 이수의 연타는 아무래도 흙 쪽이 좀 득인 것 같다? 하나, 그것도 뭐 미세한 차이로 제 느낌일 뿐인데요. 넷, 지금 저 차이가 인간적이진 않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바로 끝내기 서두릅니까? 젖히고 단수치고 여기까지 단수치고 끝내기 서두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바둑 둘 데가 없어요. 벌써 그냥 끝내기 단계입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박영훈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흐름이기도 한데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참 기풍이 안 변합니다. 한결같이 이 기풍으로 뭐 세계대 우승도 했었고요. 최근까지도 그 날고 긴다는 중국의 신예 강자들 또는 정상권을 상대로도 이 기풍으로 세계대회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박영훈 선수가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요. 한동안은 이 준우승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했었어요. 최근에 이제 세계대회에서 결승은 몇 번 진출했습니다. 출란베에서 탄샤오 선수와 결승에서 맞붙었고요. 몽베카페에서 박영훈 선수가 박정환 선수와 또 얼마 전 출란베에서도 박정환 선수와 이제 결승에서 계속 맞붙고 있는데요. 여덟, 아홉, 박영훈 선수로서는 좀 아쉬운 게 그 결승 무대에서 계속 패했습니다. 그래도 올해 또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으니까요. 세계대회는 아니었지만 또 국수산맥 국내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왜 백 쪽으로 그래프가 많이 기울었을까요? 지금 여기를 는 수가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는 수가 이상하다면 지금 타이밍에 이렇게 두고 끊는 수가 괜찮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셋, 넷,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면 여섯, 원래도 이렇게 될 자리가 흙이 여기 느는 수가 좀 한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원성진 선수 바로 찔러 갑니다. 모양으로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흙이 막아간다면 자, 끊는 수를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네. 여기를 두고 끊을 때 이 한 점을 여기를 끊을 때 이 한 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잡으면 여기를 두고 이을 때 틀어 막으면 여기를 찌르고 여기를 끊었을 때 아래쪽과 상관이 있습니다. 또 그쪽이 걸리게 될까요? 항상 흙은 여기 한 점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 부분에 끊고 나서 4점이 잡히기 때문에 흙은 끊으면 늘어야 합니다. 자, 흙의 이 한 수로 자, 그래프가 요동칠 만큼의 차이라면 역시 형세는 좀 큰 차이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주 약간의 차이에서 지금 계속해서 형세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자, 박영훈 있는 선수. 수. 있는 수가 좋네요. 어차피 여기를 단수 치고 이렇게 될 거라면 흑돌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편이 이득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가는 것은 따내는 것까지가 선수이기 때문에 흑이 피하고 있는데요. 있는 것은 좋네요.
박영훈 선수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한 제스처였는데요. 네, 여기 는수를 약간 후회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단단하게 여기를 두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이런 데 꽉 이어도 이게 나중에 밀고 이렇게 된다고 보면 여기 자충을 채우고 있는 것이 중앙의 급소라던가 뭐 이런 데 끼어간다거나 했을 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 느는 수보다는 이쪽을 둘 걸 그랬나? 뭐 이런 후회가 섞인 것 같습니다. 네. 둘, 셋, 자, 원성진 선수가 그 작은 틈을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덟, 아홉. 백은 여기까지 그냥 교환을 하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받아야 할까요? 따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원성진 구단이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 끊어 잡는 것도 크고요. 지금 여기가 약간 애매한데요. 있는 것은 그래도 후수가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뭐 이런 데 호구 치면 이게 사활의 선수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쳐다보게 됩니다. 이걸 받아야 한다면 흑도 좀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억울하죠. 뭐 예를 든다면 이제 이런 데를 두고 이런 데를 두고 여섯, 치중 가고 일곱, 이을 때 이렇게 두면 단번에 흑돌 전체가 지금 휘청휘청하거든요. 갔습니다. 자, 그 자리 바로 갔습니다. 자, 박영훈 선수도 자, 몸을 바짝 끌어당겼고요. 네, 뭔가 안 받는 편이 승부호흡 같긴 한데 이게 대마가 걸려 있어서요. 아, 일단 안 받았습니다. 과감하게 선택했어요. 자, 그리고 그 선택의 속도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이쪽이 여기를 줄 때 틀어 막아서 2패를 당장은 버티는 이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를 둘 때 물러서도 뭐 이런 데를 먼저 둔다거나 해서 사활에는 최소 지장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사활에는 걸리지 않는다고 보고 손을 뺐고요. 그 선택이 굉장히 빠르게 나왔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원성진 선수 계속 시선이 이곳 향하고 있잖아요. 젖히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네. 흑도 또 손을 뺐으니까요. 한번 네. 추궁을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일단 그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찔러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요. 지금 손이 가는 것 같죠? 자, 풀어볼까요? 충분히 거기 갈 수 있습니다. 백도 물어본다면 이 젖히는 한 수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흑도를 잡으러 가는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를 두고 치중 가는 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요. 치중 가고 있는 형태가 나오거나 했을 때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사활로는 아주 기분 좋은 교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박영훈 선수의 손 막았습니다. 막는 쪽이었군요. 당장의 팩감은 견딜 생각입니다. 뭔가 형세가 요동칠 수 있겠는데요. 자, 박영훈 선수 과연 팻감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거 끊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끊어갈 제스처입니다. 백도 여기 하나만 젖혀놓고 30초. 여기를 못 끊는다면 이수는 안 두는 이만 못합니다. 오히려 흑이 여기를 따내면서 자연스럽게 선수로 지킬 타이밍을 내주기 때문에 젖힌 이상은 네, 서로 승부 걸었습니다. 자, 백도 이제는 내친 걸음입니다. 그런데 흑의 형태도 꽤 단단하거든요. 네, 팻감 어느 쪽을 사용을 해봐야 할까요? 지금 여기 찌를 생각일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자체 팩감이라면 이런 데 찌르는 것도 팩감이 됩니다. 하나, 둘, 줄곧 넷, 평이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던 바둑인데요. 여덟, 어느 쪽을 찌를까요? 일단 자체 팩감 썼습니다. 저곳에 팩감이 나오지만 하나 찔러두면 흑도 이런 데 쓰기에는 좀 좋아집니다. 네. 또 자충이 되기 때문에 흑도 기분 좋은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네, 처음 시작부터 뭐 거의 한 30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집승부처럼 두어가다가 갑자기 바둑이 다섯, 급박해졌습니다. 지금 저 패에서 승부가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백이 패를 따낸다면 자, 흑은 어느 곳에 팩감을 자,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여기 머리를 치는 게 이게 지금 악수도 아니고요. 집으로도 괜찮고 자체 팩감도 나오면서 백이 이렇게 받을지 이렇게 받을지 그 응수도 좀 물어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팩감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30초. 그런 의미에서는 여기가 좀 유력해 보입니다. 셋, 넷, 단지 거기 거기 옵니다. 거기를 왔을 때에는 백이 이제 불청하면 여기를 둬서 이게 흑이 유리하다라는 어떤 계산적인 확신은 있어야 합니다. 아, 급박합니다.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너무 평온하게 흘러가서요. 역시 두 선수는 친구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은 너무 급박해서 역시나 라이벌은 이래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둘, 자, 지금 이 인공지능 그래프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네, 지금 다 일곱, 따로따로 놀고 있네요. 아홉, 원성진 선수 자, 이 팩감은 받아뒀습니다. 타협책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자, 원성진 선수가 타협할 생각이 없다면 뭔가 더 강력한 팩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강력한 팩감 자, 과연 어느 쪽에 30초. 하나, 자리하고 있을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체 팩감으로 사용한다면 이런 데고요. 다른 곳을 사용한다면 여기 찌르는 수가 유력합니다. 일단 자체 팩감 한번 사용하나요? 여기 하나 사용하고 따내면 여기서 흑이 어디 있을지 그걸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우선 시선은 자, 그 부분에 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치중 갈 것 같네요. 여덟, 아홉, 아, 끊었습니다. 치중과 뭐 비슷한 맥락일까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백은 자체 팩감 자,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박용훈 선수도 접해 지면은 30초. 전체 흑대마가 휘청휘청하기 때문에 떨리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은 이제는 자체 팩감은 없는 건가요? 아, 지금 나가려고 하네요. 아, 나간 수가 있었죠. 네. 저 나가는 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여기 끄는 수로는 들여다봐서 있게 만드는 편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를 두고 여기 따냈을 때 백돌이 한 칸 좌측에 있다면 여기를 찌르는 수가 통합니다. 그럼 흑 전체가 거의 잡혔어요. 네. 근데 지금은 여기를 단수 치고 찌르면 흑은 이 백돌을 살려주면서 여기 패를 이기면 여기 한 집과 여기 한 집 확보로 살아 있습니다. 지금 박영훈 구단이 패를 키워가고 있고요. 둘, 백이 만약에 이렇게 두고 여기를 이어서 자체 팩감을 사용한다면 여섯, 그때는 흑도 뭐 악수가 되건 이런 데를 그냥 쓰면 되니까요. 백도 지금은 여기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원성진 선수가 좀 고민을 하는 사이에 팩감 하나를 사용을 했어요. 여기가 팩감을 키우는 의미로 보셔야 합니다. 지금 그냥 패를 걸어가서 여기를 찌르면 안 받는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따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고 이렇게 팩감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더 강하게 사용한다면 끊어두고 나서 여기를 끊는 팩감을 사용하거나 뭐 이런 쪽을 지금 머릿속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셋, 넷, 아, 팩감을 조금 더 다섯, 일곱, 크기를 키우는 의미가 자,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애매합니다. 지금 팩감을 키우더라도 팩감 그 이후 팩감 계산까지도 해야 되고요. 괜히 여기 팩감 키웠다가 여기 썼는데 따내고 여기 끊는 수를 썼을 때 흑이 받아주는데 그러고 나서 접해를 치면 이건 그것만큼 허무할 수는 없으니까요.
끊을지 패를 걸어갈지 딱 두 가지 선택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과연 원성진 선수 여섯, 자,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덟, 아홉, 끊었습니다. 더 키웠어요. 판을 더 키웠습니다. 계속해서 크기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박영훈 선수와 원성진 선수 패의 공방은 계속되어 가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쪽의 판단이 맞을까요? 저희는 잠시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했던 반면이 요동쳐 가고 있습니다. 원성진 선수가 과연 칼을 빼들었을까요? 일단 패를 걸어갔고요. 지금 패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판을 많이 키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패를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를 따낸 장면이고요. 백이 패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백은 이쪽을 잇는 것과 여기 끊는 것 딱 두 가지 패감밖에 없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올 것이 왔습니다. 이렇게 쓰기 위해서 패감의 크기를 키웠던 건데요. 네, 대신 이제 너무 큰 악수이기도 합니다. 박영훈 선수가 원래는 이런 곳에 패감을 사용하거나 여기를 끼워서 패감을 사용하거나 모두 대악수이기 때문에 좀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백이 먼저 손해를 보면서 이 패를 걸어온다면 흑도 이번에는 이 패감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를 둬서 찝을 때 따내서 여기 끊어지는 건 남게 되지만 이 패를 백이 걸어간 것 자체가 손해이고 여기서 또 악수를 두었기 때문에 그걸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 시작 자체가 마지막 흑이 여기 단수 칠 때 손 빼고 나서 패잖아요. 이 패를 진다면 백도 잃는 것이 많습니다. 네, 지금 바로 젖어갔습니다. 박영훈 선수는 백이 받아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원성진 선수 고민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를 따내고 여기를 둘 때 이렇게 찝어서 이바꿔치기를 할지 다섯, 아니면 여기를 찝고 일곱, 따낼 때 여덟, 패감은 없기 때문에 있고 지금 다른 선택입니다. 이건 어떤 선택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건 여기를 잡을 때 이쪽 찝는 수가 아니라 이쪽 부분을 다 제압하는 쪽으로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기를 둘 때 이쪽을 찝고 나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여기를 따냈을 때 이 흑도를 아직 백이 제압을 못했습니다. 나가야 되는데 뭐 따내고 여기를 단수 칠 때 이렇게 두면 이거는 백이 이상합니다. 넷, 지금 원성진 선수가 좀 자책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원성진 선수가 좀 자책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요. 얼굴도 좀 상기가 됐습니다. 네, 확실히 그 부분에서의 계산에서 좀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의 바꿔치기는 실제로도 원성진 선수가 조금 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이제는 인공지능 그래프가 일방적으로까지 올라왔습니다. 아홉, 어느덧 까맣게 인공지능 그래프는 뒤덮였고요. 두 선수의 기풍을 봤을 때 중반 전투에서는 원성진 선수 그리고 후반 세밀한 부분에서는 박영훈 선수가 앞서 있다라고 뭐 그렇게 누구나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장기로 하는 중반전 수익기에서 뭔가 착오가 났고요. 이게 그냥 전투만을 위한 수익기가 아니라 방금 전에 패의 공방이었기 때문에 수익기를 하면서 동시에 계산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꿔치기는 누가 유리하고 저 바꿔치기는 누가 유리하고 패감 계산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박영훈 선수가 좀 더 세밀했습니다. 여섯, 네. 일곱, 원성진 선수가 또 이 시간에 쫓기기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착오가 있었을까요? 지금 박영훈 선수는 아예 여기 3점보다도 여기가 더 크다고 보고 이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백이 우상기 흑 3점까지도 잡을 수는 있게 됐습니다. 네, 잡을 수는 있습니다. 따내고 끊고
대신에 이제 박영훈 선수가 이 선택을 하는 것은 이런 데를 버렸을 때 들 수 있는 이런 수법이 기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대바꿔치기인데요. 인공지능 그래프는 흙이 우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자, 박영훈 선수의 손놀림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덟. 자, 두 선수 모두 좀 형세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자, 과연 인공지능이 가리켰던 그 정도의 차이일까요? 원성진 선수가 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확실히 흙이 좋아 보이네요. 제 계산으로는 대략적으로 한 반면 10집이 조금 넘는 정도? 한 11집, 12집? 이 정도 흙이 우세해 보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박영훈 선수도 별다른 수를 두기보다는 간명하게 정리하는 쪽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자, 이 한 수에서 또 박영훈 선수가 형세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좀 간명해졌습니다. 네, 지금 이 악수 교환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이 좀 뼈 아픈데요. 이런데 밀고 막을 때 이런데 뭐 급소 치고 뒤로 받으면 이런데 한 칸 뛰면서 재차 뭐 이런데 끊는 것을 노려보면 이 두터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오히려 베개 짐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음에 여기가 크다는 겁니다. 백은 부분적으로는 이제 정수가 이렇게 받는 수고요. 백이 붙여서 두 집이라도 득을 보려고 했다가는 나중에 여기를 두고 뭐 당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둬서 또 여기 찝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자체로 뭐 이런 데만 둬도 쉽게 수가 났습니다. 여기를 두면 이쪽을 둬서 하나, 둘, 셋, 타고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다섯, 여섯, 네. 일곱, 여덟, 아홉. 일단 그래도 반발 들어왔습니다. 지금 원성진 선수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받아주다가는 별로 승산이 없다고 보고 다 부분적인 끝내기에서의 바꿔치기를 결행하면서 좀 더 판을 어지럽히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데를 건너붙여 끊는 수를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일부러 노출시키면서 약간 그 반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대 안 해주죠. 자, 계속해서 좌상기를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흙의 형태들이 전부 단단하게 안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바둑이라면 더욱더 원성진 선수가 좀 괴롭습니다. 박영훈 선수가 끝내기가 강하긴 합니다만 그 끝내기에서 뭐 약간 뒷맛이 나쁘거나 복잡함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싫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정리가 되어 있는 형태라면 박영훈 선수의 전공 분야입니다. 자, 백으로서는 좀 전단을 구해볼 곳이 필요한데요. 그곳이 현재로서는 마땅치가 않아 보입니다. 앞서 살펴봤을 때는 흙이 그래도 좀 10집 이상 좀 여유가 있는 차이였거든요. 네. 백이 그 차이를 좀 좁혀보려면 어느 부분을 좀 공략을 해봐야 할까요?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일단 이 부분에서의 교환도 집으로는 별로 득본 것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차분하게 자신의 약점을 지키고 여기 날일자를 건너붙이는 수를 이수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단수 치고 이을 때 이수가 있다면 3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건너붙인 약점은 사라졌고요. 일단 자신의 형태를 지키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사석이 5개가 흙이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 자리도 흙이 추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면 열집이 조금 두터운 정도, 예, 그 정도에서 차이가 변동은 없습니다. 네, 여전히 비슷한 정도의 차이고요. 백의 괴로움이라면 흙이 형태가 좀 너무 단단하다는 거일 것 같아요. 네, 돌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괴롭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형세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좁혀질 확률이 높고요. 박영원 선수는 유리함을 의식하면서 지금 쉽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좁혀질 확률이 높고요. 약 반면 10집의 차이라면 거기서 한 2집 정도만 따라잡아도 그때부터는 흙도 초조해집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얼마 전에 LG배에서 그 박정환 선수가 중국의 타오신나 선수를 상대로 느릿느릿하게 추격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그냥 한 방에 뒤집으려고 반면 뭐 한 10집 부족할 때 그러면 한 3집 부족한 거죠. 그때 한 방에 3집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도 무섭습니다만 이제 그런 게 2세들 구단의 기풍이라면 박정환 선수처럼 그냥 한 집씩 반 집씩 차츰차츰 따라잡으려고 할 때 그 심리적으로 추격당하는 그 두려움 그런 걸 저희가 얼마 전에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의 원성진 선수의 컨셉도 천천히 따라붙고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또 추격하다 보면 또 기회는 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급소가 아니라 애매하게 갔습니다. 애매한 느낌과 동시에 가장 좀 안전한 느낌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여기를 급소를 갔을 때는 베개 모양의 열붐을 좀 추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약간 베개 진영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좀 깊다라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두어갔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건 역시도 백이 좀 괴로운 건가요? 일단 여기 끊는 수를 보면서 네, 약점을 좀 노려보고 있고요. 아홉. 저수는 하나 지나가는 길에 일단은 흙에게 연결을 강요를 하면서 모양을 좀 잡으려는 생각일 텐데요. 자, 흙의 입장에서는 연결한다면 좀 알기 쉬울 수 있고요. 30초. 하나, 가장 무난합니다. 네, 그 수가 안전하면서도 무난합니다. 보통은 이런 행마가 효율적이진 못해서 좀 좋은 행마는 아닙니다. 뭐 마치 오목 두듯이 두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라면 주변이 다 정리가 돼서 뭐 이렇게 한 칸 뛰는 것이 오히려 좀 약점이 나오면서 실속이 없고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여길 두는 게 정수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아,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로 모양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백이 항상 아래쪽에 있는 것이 여기 느는 걸 봐서 선수입니다. 생각보다는 이쪽의 형태가 약점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29번을 쌓은 두 선수입니다. 전반기와 후반기로 좀 나눠본다면 전반기에는 박영훈 선수가 좀 강세였고요. 네. 후반기에는 원성진 선수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런데 오늘 지금의 형세는 박영훈 선수가 리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 황소 삼총사가 어렸을 때부터 10대 시절부터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었는데요.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냈던 것은 원성진 선수였고요. 예전에 99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신인왕전 결승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한국 바둑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와 김기용 선수의 대국이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과를 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홉, 네, 지금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초반 부분의 변화를 짚어보고 있고요. 두 선수의 맞대결, 상대 전적은 김기용 선수가 오히려 3대2로 앞서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대결이 과거의 대결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대결이 2012년이었으니까요. 네, 두 선수 7년 만에 마주 앉았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박정환 선수가 승리를 거뒀네요. 고근태 감독의 이 고민의 흔적이 엿보이는 배치이기도 했는데요. 상대 전적을 뛰어넘어 박정환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역시 박정환 선수이고요. 정말 바둑리그에서는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박정환 선수 이번 시즌 오전 전승을 기록하게 되겠고요. 자, 오늘 경기에서는 화성식 코리오가 선취점을 따면서 먼저 앞서가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를 늘어서 둘 때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잇고 이으니까 여기를 젖혔습니다. 지금 박영훈 선수가 여기를 젖히고 이렇게 호구 쳐서 끝내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 약점을 노리고 이으면 이 자체로 하변에서 흙집이 꽤나 붙었습니다. 지금 느는 것은 여기를 두면 이렇게까지 집이 나기 때문에 이 형태는 나중에 백이 여기를 늘고 흙이 따내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럼 지금과 같은 형태라면 흙은 항상 아래쪽 호구가 정수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흙이 있던가 호구 치던가 백이 여기를 이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본다면 흙돌이 여기에 있는 것은 백이 늘고 여기를 젖혔을 때 막지를 못합니다. 막으면 여기를 단수 쳐서 수가 나고요. 이렇게 단수 치고 여기를 단수 당하고 하면 여기까지 5집밖에 나지 않는데요. 저 호구 치는 수는 백돌이 여기 있다고 해도 여기까지 7집이 나기 때문에 2집 이득입니다. 집으로 꽤 차이가 납니다. 자, 끝내기를 하면서 백에게 또 연결을 강요하고 있고요. 백으로서는 좀 기분 나쁜 곳들이 둘,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다른 쪽으로 받았는데요. 뭔가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효율적인 연결을 연구해보고 있습니다. 박영훈 선수 손이 여기 느는 데 잠깐 갔었는데요. 여기 느는 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약점이 남아있고 이쪽 가르는 게 남아있다면 결국 여기가 맛보기일 때 이쪽 부분이 끊어지면 백돌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섯, 여섯, 그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저기를 늘어도 사실상 거의 선수입니다. 지금 박영훈 선수는 아예 끊어두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을 둘 생각일 것 같은데요. 오히려 끊어가면서 백에게 또 공배 연결까지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곳에서 어떤 진행이 되더라도 박영훈 선수 쪽이 좀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원성진 선수는 항상 이제 부분에서 마지막. 좀 손해가 될지라도 좀 상대가 껄끄러울 만한 버티는 수로 많이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이을지 실전처럼 연결할지를 좀 고민했던 것 같은데요. 늘어서 지켜둘 것 같고요. 여전히 백이 안 받는다면 여기 건너붙여서 이 전체 백돌이 끊어집니다. 자, 흙은 차츰차츰 판을 정리해 나가고 있고요. 반상 위의 돌은 빠른 속도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신산 박영훈 선수를 상대로 과연 원성진 선수가 이 막판 역전극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코리오의 주장 박정환 선수가 먼저 선취점을 따낸 상황이고요. 수려한 합천의 주장 박영훈 선수는 여전히 대국을 진행 중입니다. 네, 박영훈 선수가 상당히 앞서 있는 가운데 원성진 선수가 계속해서 조금씩 좀 힘을 내고 있고요. 하지만 흙이 워낙 두텁고 바둑이 미세한 정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원성진 선수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실전에 여기를 넣으니까 여기를 밀어갔습니다. 이것으로 약점은 여전히 보강이 되고 있는 걸까요? 여기를 이렇게 건너붙이는 것은 방금 전에 밀어간 수로 인해서 여기를 이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흑돌 4점이 잡혔고요. 이쪽으로 끊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역시도 밀어가는데 백돌이 있다면 오히려 흑돌이 잡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뭔가 손은 여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하고 여기 할 때 이런 데 붙이면 좀 깔끔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고 잇고 처리가 되면 간명해 보입니다. 네. 자, 백으로서는 전단을 만들어 볼 곳이 없다는 것이 좀 괴롭습니다. 원성진 선수가 이 상변 패를 결행을 하면서 판이 요동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좀 선택에 아쉬움이 남는 것은 여기 끊어간 수를 팩감으로 쓰면 어땠을지 또는 뭐 이쪽 부분에 있는 걸 먼저 썼으면 어땠을지 뭐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에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워낙 여러 갈래의 바꿔치기가 있었으니까요. 오늘 화성시 코리오와 또 수려한 하천의 대결에 있어서 가장 승부의 키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던 바둑이 바로 3국이기도 한데요. 네. 자, 그만큼 이 대국이 가지는 이 승리의 가치가 꽤 클 수도 있습니다. 랭킹은 박영훈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만 뭐 상대 전적 또 라이벌이라는 점 여러모로 팽팽한 대결이 예상이 되었고요. 또 두 선수가 팀에서 각각 1지명과 2지명으로 반드시 승리를 거둬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한판인데요. 일단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박영훈 선수가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의 처리를 흑이 하지 않은 채 좌상기 끝내기를 선택을 했거든요. 네. 변화의 여지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원성진 선수가 계속 두는 게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음이 아마 여기까지 찌를 것 같고요. 박영훈 선수가 지금 손은 거의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받는 것이 또 좋은가요? 네, 그쪽으로 왔습니다. 어차피 지금 백이 2점을 잡으면 이건 그냥 뭐 다른 데 끝내기 하면서 이제 견디면 된다는 생각이고요. 백이 이쪽을 두지 않는다면 그건 언제든지 선수로 이렇게까지는 처리가 되기 때문에 뭐 혹은 뭐 이렇게 있더라도 쉽게 연결이 선수로 되기 때문에 집으로 손해본 게 없다는 뜻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끊어 잡았습니다. 흑이 또 건너붙이는 뒷맛도 설마 남아있는 건가요? 여기는 당장 통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를 먼저 단수를 치면요. 네. 이제 이 상황에서 여기와 여기는 맞보기인데 백이 먼저 단수를 쳐서 이을 때 여기를 따내면 연결은 가능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백이 2점을 잡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30초. 하나, 대신 흑은 끝내기를 먼저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런 데를 밀고 나서 받을 때 이런 데도 지금 뭐가 득인지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를 둬서
다음에 이제 찝고 젖히거나 혹은 뭐 이렇게 두고 끊는 걸 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럼 백은 여기를 늘어서 받게 되고요. 이렇게 처리하고 나서 이쪽 만일목 끝내기를 하면 흐름은 안정적으로 흙이 우세해 보입니다. 이제 여기나 여기 따내는 것이나 이런 쪽이 크죠. 지금 양 팀의 오더를 다시 보니까요. 이 퓨처스 일지명을 나란히 기용한 것도 눈에 띕니다. 네, 지금 양 팀에서 류수환 선수와 박종훈 선수가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려한 합천팀 같은 경우에는 이 퓨처스 리거를 처음으로 기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1지명에서 5지명까지 그 주전 선수들이 4판의 대국을 모두 출전을 했었는데요. 1승 3패로 약간 부진한 박종훈 선수가 빠지고 퓨처스 리거 김기용 선수가 등판을 했지만 너무 막강한 상대를 만나서 아쉽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자, 홍기표 선수는 박상진 선수와 여전히 대국 중이고요. 자, 이번 시즌 또 다승 선두 경쟁도 상당히 치열한데요. 네. 자, 신진서 선수가 오전 전승을 거두면서 1위에 안착을 해 있었는데 오늘 또 박정환 선수가 1승을 추가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최근 몇 년간 이 바둑리그 최종 성적을 보면 항상 뭐 다승왕 경쟁은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였고요. 물론 이제 지난 시즌에는 나연 선수까지 3명의 선수가 공동 다승왕을 수상을 했습니다만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승률이 안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또 5국에 등판하는 수려한합천의 이지연 선수도 오늘 대국 승리를 거둔다면 5승으로 공동 선두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네. 또 박정환 선수 역시 뭐 항상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지난 몇 년간의 성적을 쭉 돌아보는데 과연 누구한테 졌던 걸까를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 바둑리그에서 특히나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좌기 쪽에 끝내기를 박영원 선수가 선택을 했고요. 여기 따내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양쪽이 맞보기가 되는 큰 자리였습니다. 5, 6, 7, 8, 9. 박영원 선수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나은지 그걸 살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쉽게 둔다면 여기 한 칸 띄는 게 다음 여기 찌르는 걸 봐서 선수이고요. 네. 받아준다면 뭐 이쪽을 한 칸 띄어서 둔다거나 그냥 가장 간명한 처리입니다. 이 교환 없이도 이렇게 둘 수가 있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9번 남았습니다. 자, 아껴 놓았던 초읽기 한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박영원 선수를 떠올리면 역시 가장 먼저 따라붙는 이 강좌가 있잖아요. 끝내주는 끝내기요. 네. 정말 박영원 선수가 강자를 찍을 줄 몰랐죠. 저는 그 섭외가 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었거든요. 어떤 과정으로 섭외가 된 걸까요? 뭐 너무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박영원 선수도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역습을 당해서 네, 그 담당 PD의 노련한 네, 이 섭외에 말리고 말았습니다. 말리고 말았군요. 네. 돌이켜보니까 저도 말렸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네. 제가 또 박영훈 선수의 이 끝내주는 끝내기 함께 작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 그렇군요. 저는 이 가까이에서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네. 근데 박영훈 선수를 이제 강자의 강사로 내세웠을 때는 사실 박영훈 선수가 뭐 2집짜리 끝내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박영훈 선수가 그냥 본인의 눈높이에 맞게 강의를 했는데 이건 정말 프로들이 봐야 하는 강의였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맞아요. 저는 박영훈 선수의 그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어요.
이 반패라는 이 장명 자체부터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반패가 잘못됐다고요? 네. 어떻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제가 또 설명을 하려니까 갑자기 긴장이 되는데요. 네. 이 패의 가치가 이 정확하게 반집이 아니기 때문에 반패라는 이름부터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3분의 1집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박영훈 선수가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그렇긴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돼서 이 형태라면 정밀하게 계산하면 이 형태는 100이 3분의 1집입니다. 왜냐하면 100은 2번을 둬야 한 집이고 흙은 한 번만 두면 집이 없기 때문에 이걸 반집이라고 하면 이상하죠. 그런 걸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자세히 뭐 그 이야기를 하던 시점을 제가 모르긴 합니다만 뭐 네. 세세한 분야로 들어가면 어려운 게 너무나도 많은 게 또 끝내기입니다. 네, 뭐 정확히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저는 다시 들어도 머리가 새하얘지네요. 참 끝내기라는 게 어려운 분야이고요. 이창호 구단이 끝내기의 어떤 중요성을 처음으로 대두시킨 그러면서 누구나가 이제 인류가 되려면 끝내기를 공부하게끔 만들었던 기사가 바로 이창호 구단인데요. 그 이창호 구단의 영향을 받은 신예 기사들 중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자신의 끝내기 한 분야를 개척한 것이 또 박영훈 구단 아니겠습니까? 후반이나 뭐 계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정확합니다. 또 박영훈 선수의 다음 계보를 잇는 선수가 나연 선수이기도 하고요. 네. 나연 선수의 뒤로는 어떤 선수가 떠오르고 있을까요? 저는 이제 나연 선수와 박영훈 선수가 조금 다른 느낌을 주는 것은 박영훈 선수는 일부러 끝내기만을 위해서 판을 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비교적 이제 좀 서서히 두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냥 무조건 이제 나는 마지막 끝내기 승부로 가야지 이 느낌은 좀 아니라면 나연 선수가 좀 더 그 색채가 짙습니다. 시작부터 나는 끝내기 승부로 가겠다라고 마음 먹고 나온 듯한 색채는 나연 선수가 사실 좀 더 강하다는 저의 그 느낌입니다. 나연 선수 뒤쪽으로도 끝내기 강한 선수들은 많은데요. 사실 이게 끝내기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류가 돼야 그 평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랭킹 100위, 200위 선수인데 끝내기가 아무리 강해도 그 선수가 끝내기가 강하다. 이런 평가는 절대 못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인 기력이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끝내기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되고 최근 몇 년간은 그 박영훈 선수나 나연 선수만큼의 평가를 받은 선수는 사실 없긴 합니다. 이 두 선수만큼 또 색채가 강하기도 또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눈여겨볼 선수들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부분에서 이게 몇 집짜리 끝내기인지에 대해서 계산할 때 그 누구보다도 빠른 그런 어린 선수들이 있긴 한데요. 근데 그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그 끝내기의 강함이 많이 어필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또 기회가 되어서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그 순간이 오면 또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루키 리그를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 네, 부분 계산에서 엄청나게 빠른 선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힌트만 주고 안 알려주실 건가요? 현유빈 선수라는 2002년생이 있는데요. 뭐 이게 끝내기라는 것이 원래는 부분에 이게 몇 집짜리인지 계산 플러스 약간의 수익기도 동반이 되고요. 끝내기 수법은 수익기를 통해서 읽어 나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정확하게 집을 세는 것,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긴 합니다만 그 여러 복합적인 것 중에서 이게 몇 집짜리 끝내기인지만 치면은 박영훈 선수보다도 빠를지 모릅니다. 그 속도가요. 네. 후반은 그냥 무난하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크게 네. 변화가 된 곳은 없고요. 이 무난한 흐름이라면 역시나 계속해서 박영훈 선수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원성진 선수가 쉽게 포기를 못하는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일단 원성진 선수가 지난 라운드에서 대역전패를 당했는데 그 역전패가 또 팀의 패배와 연결이 되면서 부담을 안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 시즌에 원성진 선수가 1승 3패로 부진하기 때문에 정말 필승의 각오로 오늘 대국에 나왔을 텐데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끝까지 반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또 마주 앉은 상대가 이 절친한 친구잖아요. 네, 더 지기 싫죠. 네. 자, 화성시 코리오는 지금까지 2승 2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수려한 하천은 3승 1패. 또 신생팀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두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 수려한 합천을 사실 강팀으로 꼽았던 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일단은 좀 의외의 그 선수 선발도 없진 않았고요. 좀 어린 선수들도 있었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선수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했을 때는 강팀은 아니다 이런 평가가 많았었는데요. 한 중위권 정도로 분류가 많이 되었었습니다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탄탄한 주장 또 박영훈 선수를 필두로 이지현 선수도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또 이 신예층 선수들도 역시 좋은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성적만 놓고 보면 팀의 1, 2, 4지명인 박영훈, 이지현, 박승화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세 선수를 합치면 10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굉장히 좋은 성적인데요. 오늘 대결에서도 상대 팀의 강타자 원성진 선수를 맞아서 박영훈 선수가 참 판세를 노련하게 이끌어가고 있고요. 뭔가 하나, 분명히 박영훈 선수의 이 흐름들에 원성진 선수가 말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패를 걸어가는 시점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이후에 수익기에서의 어떤 정밀함의 부족 이런 것도 박영훈 선수는 계산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팩감을 쓰고 받고 이런 이 주고받는 타이밍에서 박영훈 선수는 착수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 바꿔치기는 흑이 유리하고 이 바꿔치기는 백이 유리하고 이런 걸 좀 빠르게 판단을 내리면서 상대를 시간으로 옥죄니까 딱 거기서 원성진 선수가 약간 실수가 나왔고요. 그런 어떤 판단력의 차이 이 바둑에서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네. 이 패 공방 그곳에서의 결과가 지금 승패로 직결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뭔가 계속 수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끝까지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차이인지 좀 더 정밀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끝내기도 차츰차츰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자, 앞서 살펴봤을 때는 흑이 10집 이상 좀 두터운 차이로 형세를 벌여놓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지금도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반면 10집, 11집 여덟, 그 정도 박영훈 선수가 앞선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진행이 되었는데 이 정도의 차이라면 박영훈 선수의 승리는 굉장히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이 부근 이 좌중앙 쪽에서의 모양만 정리가 된다면 거의 대국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자, 홍기표 선수와 이 박상진 선수의 대결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시 끝내기를 좀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종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영훈 선수의 승리가 좀 유력한 상황이긴 한데요. 자, 그렇다면 자, 이 1국의 결과에 따라 양 팀은 좀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과연 어느 팀이 기분 좋은 후반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인공지능 분석으로는 박상진 선수의 승리가 유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첫 판은 김기용 선수가 먼저 내주었지만 박상진 선수와 박영훈 선수의 승리가 유력한 상황에서 수리안 합천팀이 2대1로 앞서면서 4, 5국이 시작될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박영훈 선수 중앙을 차곡차곡 정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네, 약간의 그 형태의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형세는 변동을 줄 수 없는 정도의 차이고요. 네. 반면 10집 전후로 해서 판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역시 또 수려한 합천의 기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네, 화성시 코리오는 박정환 선수를 필두로 하는 강팀이거든요. 결국 이제 3승을 거둬야 이제 이기는 5인 단체전이다 보니까 한 명의 그 슈퍼 에이스만 있다고 해서 팀이 잘 나가지는 않습니다. 큰 힘이 되는 것만은 분명해도 지금 화성시 코리오 팀에서는 박정환 선수 뒤를 최재형 선수 이외의 다른 선수들이 잘 받쳐주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중위권에 있습니다. 자, 하지만 또 수려한 합천이 마지막 전반전에서 2점을 가져간다고 해도 또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5 앞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이 최재형 선수의 이번 시즌이 상당히 좋고요. 네, 송지훈 선수도 이지연 선수를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앞서고 있거든요. 지금 이쪽 부분을 받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가 백이 찝었을 때 여기를 끊는 것과 이쪽 끊는 것을 맛보기 하고 있었기 때문에 흑이 방금 전에 여기 끊은 수는 이 형태에서 여기 끊어지는 단점을 지키면서 끝내기를 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흑은 마지막 남은 위험까지도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네. 뭔가 돌을 놓는 제스처로는 지금 타이밍에는 한 수 정도 더 두고 돌을 거두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마지막 착수의 손길이 뭔가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네, 여기서 계속 착수한다면 뭐 두수 대수 계속 착수한다면 이제 개각까지 간다는 뜻일 테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실 패배를 선언한다는 것도 좀 아픈 일이지만 이미 좀 패배가 유력한 상황에서 바둑을 이어가는 것도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차마 던지지 못해서 이제 두는 거죠. 특히나 이제 초읽기에서 다음 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차마 던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뭐 두긴 둬야겠고 뭐 그런 상황이라면 괴롭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아, 연장책을 사용하면서 뭐 착수를 이어가고는 있는데요. 뭐 착수하는 손길에서도 원성진 선수의 심정이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원성진 선수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어렵게 떼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골을 거두었습니다. 역시 패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팩감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 끊어두고 나서 반대쪽 끊는 걸 쓰는 게 아니라 끊는 수 자체를 팩감으로 사용했다면 어땠을까? 그걸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좀 그 변화가 유력했을까요? 자, 두 선수 패 공방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고 있습니다. 네, 중반 승부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고요. 확실히 저 패 공방이 끝이 났을 때에는 박영훈 선수의 승세였기 때문에 패를 하던 시점으로 돌아가서 원성진 선수가 후회되는 부분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변화까지도 두 선수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결국 박영훈 선수가 노련하게 판을 이끌었고요.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원성진 선수 이 한 번의 이 판단 착오가 결국은 이 승패를 갈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패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바꿔치기 중에 결국은 잘못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아쉬움이 남는 판이고요. 박영훈 선수는 역시나 이 형세 판단, 또 마무리 능력 이런 부분에서 왜 대한민국 최고인지를 또 한 번 입증했습니다. 수려한 합천의 주장 박영훈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네, 이렇게 되면 양 팀의 주장이 서로 1점씩 챙겨가게 됐습니다. 스코어는 1대1. 일곱 홍기표 선수와 박상진 선수의 대결 결과를 또 확인해 보러 가봐야겠습니다. 자, 두 선수의 바둑도 이제 모두 정리가 됐고요. 네,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사실상 공배만 남았습니다. 자, 앞서 인공지능 그래프는 이 흑인 박상진 선수의 쪽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자, 과연 마지막까지 지켜냈을지 결과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반면 8집 정도가 아닐까 하는데요. 공배가 굉장히 많네요. 네. 이 정도로 공배가 많은 바둑도 쉽지는 않습니다. 두 선수 차례차례 공배를 메워가고 있습니다. 반면 8집이라면 한 집 반 차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반면 8집 차이라면 흑이 마지막 공배를 메우게 되고요. 지금 흑이 메웠습니다. 두 선수 간의 오늘 첫 대결이었습니다. 자, 박상진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이번 시즌 5화를 넘어서게 되는데요. 네, 박상진 선수 지난 라운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3승 2패를 기록하게 되고요. 반면 8집이 맞습니다. 백이 26집, 흑이 34집이네요. 네. 자, 박상진 선수가 홍기표 선수를 상대로 한 집 반을 남겼습니다. 박상진 선수 대단합니다. 네, 만만치 않은 상대를 상대해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홍기표 선수
이번 시즌 1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만 퓨처스 리거로서 3번을 등판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팀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1대1 자, 동점의 상황에서 수려한 합천의 박상진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수려한 합천이 다시 한번 승점을 추가를 하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 전반전은 수려한 합천이 웃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또 후반전이 남아있죠. 과연 어느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될까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